오늘 이동규 장님께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3가지 덕목으로 정리를 좀 해오셔서 오늘 집중 한동훈 분석 시간. 네. 이게 어떤 스토리냐 하면 엘리엇 소송까지 네. 한동훈 대표가 이긴 다음에 제가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분명히 이건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이 조명받아야 될 거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론스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이슈가 다른 이슈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네. 그의 리더십이라든지 알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엇도 금방 사실 그 다른 이슈,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칼럼을 하나 또 일주일마다 쓰는 데가 있어서 그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넘기고 딱 있는데 반응이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밀고 있나 봐요. 이걸 읽고. 그래서 순간 생각이 뭐냐면 난 한동훈 대표를 미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정치평론가라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이 네. 글은 사심 1g도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쓴 글인데 이걸 제목과 그다음에 얼핏 보고 한동훈 지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네. 받았어요. 그래서 열이 팍 받아갖고 조금 더 깊이 이 칼럼보다 이건 정말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강변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보여준 이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국가 운영의 리더십 3가지가 있다고 네. 봐요. 첫 번째는 공공성, 공익성의 3가지 다 합쳐서 네. 이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두 번째는 유능합니다. 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맞아요. 보스가 이끄는 사람이 맞아요. 유능해야만 사실은 그 조직이 유능해지고 국가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세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이 결단력은 자고우면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냐하면 5년 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한 번의 결단으로 완전히 바꿔버릴 네, 수 네.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3가지가 이번 엘리엇 소송과 론스타 소송에서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제가 공공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 공공성은 어떤 베이스냐?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야말로 목민관, 그러니까 공직자가 가져야 될 그런 품성, 태도, 그리고 정신, 이거를 담아낸 것인데 정약용이 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금은 백성의 피와 땀이다. 전용이라고 해서 나라의 물자를 아껴 쓰는 것이 바로 백성을 살리는 길이다. 네. 라고 네. 늘 주장을 합니다. 네. 이 안에 있는 절용 얘기 조금만 더 하면 3가지예요. 하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씀씀이를 절약하는 데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공여사라고 그래서 공공의 재산을 나의 사적인 재산처럼 아껴야 된다. 지금 공무원 공직자들이 이거 뭐 하고 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법카 막 마음대로 쓰고. 그런데 사적인 재산처럼 아껴야 되고, 마지막으로 청즉생이라고 해서 위험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정사는 부지런한 데서 이루어진다. 곧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다선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죠. 국민의 세금 1원이라도 아껴야 된다. 네. 유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너무 아깝다고 라방에서 얘기하셨죠. 단 1원이라도. 그런데 저는 지난 한 몇 년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이 그렇죠. 법카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항변해요. 그거 부인이 몇만 원, 7만 8천 원 갖고 일하느냐. 그렇지. 고작 고작 7만 8천 원. 그리고 그걸 그렇게 계속 줄여요. 네. 뭐 사과감 뭐 어쩌고 저쩌고도 계속 줄이면서 늘리는 건 뭐냐면은 압수수색 건이에요. 압수수색을 300건을 했다. 근데 늘린 건 압수수색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만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건수는 모두 다 뭐야? 사과가게, 음식점 이런 데를 각각 개별적으로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 몇 회지 집을 300 몇 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늘려놓고 7만 8천 원 갖고 이렇게 시비를 건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시각이 정약용 선생이 얘기했죠. 단 1원이라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 정신이 지금
공공성, 공익성이다. 이 한동훈이 검사가 됐을 때 나의 출세는 끝났다. 네. 나는 더 이상 뭐 출세할 게 없다. 그런 명예심 같은 거 없다. 그리고 나는 공복으로서 나의 그 이 주어진 업무를 명예스럽게 할 뿐이다라고 네, 네. 이야기한 뭐 부분. 여기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출장 다닐 때도 비즈니스 타고 다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안 타고요. 그래서 지금 전용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씀씀이를 절약해야 된다. 모든 것을 백성의 네. 기준으로 절약해야 된다. 그 절약한 거를 어떻게 해? 낚시, 베풀어야 된다. 이 아낀 걸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민간이 지켜야 될 원칙이다. 이것 네, 역시 네.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특활비를 아껴서 어디다 썼어요? 마지막에 그 청소하시는 다, 미화원분들. 여사님들 저기 옷 있죠? 잠바. 패딩 잠바에 다 썼어요. 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가장 중요한 공익성, 공공성, 공심, 당산이 이야기했던 것과 한동훈이 지금 이번에 엘리엇 소송과 론스타 소송에서 보여준 첫 번째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완전히 겹치는 네. 겹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1원도 낭비할 수 없다. 이걸 넘어서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자기 개인 돈을 공적인 일에 갖다 부은 적도 있어요. 그 라방에서 기억하시나요? 마약 수사할 때 자기 검찰 자기 돈 2천만 원 썼대잖아요. 네네. 특활비가 없어서 활동비가 없어서 자기가 공적인 수사를 하면서 자기 돈 2천만 원을 거기다 갖다 부은 거야.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그 소송에서 어쨌든 끝까지 가잖아요. 최대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끝까지 가서 국민의 세금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항소 포기하고 이 돈 주고 끝내자 이러잖아요. 네. 자기 돈이면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지. 우리 국민들은 변호사비가 들더라도 3층까지 가요. 그 중간에 야 이거 변호사비 더 들 것 같고 지연 이자만 나올 것 같으니까 대충 물어주고 끝내자 이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끝까지 그게 내 돈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인데 이거를 그냥 야 여기서 돈 더 나가면 큰일 나고 네가 책임도 져야 되니까 그냥 항소 포기하고 그 1,600을 주고 끝내자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 세금과 자기 돈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분리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 세금을 정말 나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절용, 즉 나라의 물자를 아껴 쓰는 것이 목민가의 기본임을 7만 8천 원이라는 말로 이미 끝난 거예요. 단 1원이라도 사실은 쓰면 그렇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맞아요. 7만 8천 원에 불과했다. 7만 8천 원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 아내가 쓴 거 7만 8천 원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완전히 생각 뭐랄까 자체가 틀린 생각 거죠. 자체가 틀린 거고 7만 8천 원 아니라 7,800원이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워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율기라는 그런 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령의 수입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지 수령의 받은 돈으로 남은 돈을 집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귀절이 정약용 선생이 있어요. 이게 누가 떠올라요? 홍준표가 떠올라요. 그러네. 운영위원장 시절에 맞아요. 자기 야. 그 특활비 받은 거 몽땅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쓰지도 않고 다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사실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당당하잖아. 지금도 당당하지. 그러네. 마지막으로 그러네. 거병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뇌물이나 사적인 청탁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소한 선물이라도 공적인 일과 연관되면 거절하라라는 게 정약옥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떠올라요? 김건희가 떠올라요. 그렇죠. 너무 당당해. 백들을 받은 거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그 샤넬 때, 아니 디올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까지 디올백 받느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뇌물은 그게 10원이라도 안 된다가 아니고 규모를 봐서 강선호도 그러잖아요. 1억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을 옹호하는 이재명 부부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나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쪽 부부들도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고작 디올백 갖고 지금 국모를 잡아넣느냐? 이쪽은 고작 7만 8천 원. 그렇죠. 18,000원이면 소주가 몇 병인데 이것들이. 그 초코파이를 빵에 간 사람을 생각해봐. 제가 방송에 나가면 이쪽 그러니까 개딸들과 이쪽 인증 패널이 힘을 합쳐서 한동훈을 비난을 하는데 한 목소리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얘기에 알맹이가 없고 핵심이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가리가 나빠서 그래. 그런데 다 알아듣는데. 이들은
아니 안 봐서 그래. 아예 안 봐요. 그냥 신문 제목 하나 갖고 그냥 씹는 네, 거야. 네, 하지만 저는요 한동훈 검사 때부터의 워딩은 지금 노트로 2권 이상을 와. 직접 다 네. 필경으로 해갖고 다 공부를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워딩을 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면 단계별 되풀이하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얘기 막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생각하는 흐름에 따라서 툭 던지고 말고 툭 던지고 말고 누가 그래 이재명. 근데 그게 아니라 일관되게 얘기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게 꿈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그것을 기반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기 마음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추앙하는 뭐 윤석열, 뭐 이재명, 또는 장동혁 그 사람들의 워딩 갖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죠. 토론을 해보자고. 맞아요. 그들이 같은 생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철학이 있느냐, 또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느냐, 그것을 기반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난 공감이 되는 게 그런 워딩들 속에서 저는 이런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네, 어떻게 될 네. 거고 어떤 생각이 있다라는 걸 분석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처럼 그렇게 무조건 추앙하고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유능함입니다. 뭐 유능한 거야 다 아시겠죠. 그 지도자의 덕목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지키고자 한다. 어떤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라고 구성원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정동혁도 있어. 뭐? 당대표란 자리.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이 자리에 계속 당대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당대표에 그거밖에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당대표에 계속 그렇지. 하냐고. 그렇지. 그렇지. 간단하죠. 네.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이 대목을 가장 사실은 늘 생각을 해요. 항산이라는 거. 혹시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이 얘기를 좋아하는 거 혹시 아세요? 무항산, 무항심. 이걸 늘 되풀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왜 끝까지 밀어붙였느냐의 해석으로 무항산, 무항심을 갖고 오면 네. 이겁니다. 백성의 입장이에요. 백성이 생산할 게 없으면 경제적 토대가 없으면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는 마음, 이런 백성으로서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항산, 무항심. 다시 엘리엇 소송으로 와볼게요. 진짜 리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때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때 온갖 욕을 먹으면서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 이 지켜야 될 게 국민들의 돈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것이고 이것이 그냥 욕 먹어서 그래 그냥 선방하자 이게 8조였는데 몇천억만 주면 되잖니?라고 하지 않고 단 1원이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 국민들의 돈이다라고 지켜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이게 국민들의 재산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 그렇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말을 하면서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공무원들은 뭘 해야 돼? 우리가 낸 세금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맞아요. 외국과 대항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래 단돈 1원이라도 아끼는 공직자들이 지금 없었구나. 그러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였구나. 그러네. 그냥 그 공무원들은 그냥 그렇게 쓰고 그냥 그렇게 해도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너무 넘어갔구나. 무항심이 된 거예요. 진짜 그러네. 항심이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일깨워준 게 나는 한동훈 법무장관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LG전자를 왜 찾아냈냐면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그냥 단순히 8조 물론 뭐 중재에서 몇천억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달라고 한 돈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 액수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R&D 투자와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실질적으로 백색 가전을 팔아서 순이익으로 남긴 거가 3년이 돼야 8조 같아요. 3년 넘어야. 맞아요. 그거를 지켜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이 생각했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준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재산을
지키는 공직자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맞아요. 깨달아야 네, 된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저는 기자님들이 혹시 빨장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목까지 메이고 저렇게 지금 저희 자막으로 나가는 이종근 평론가님이 처음에 이렇게 찾아오신 이 자막을 기사 헤드로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 LG전자 영업이익 3년치를 혼자 보러 온 한동훈 뭐 이런 거. 그러네. 심지어 어린 검사 시절에도 이게 가능했는데 만약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더 권한이 얼마나 많아지고. 큰 돈을 벌어오겠어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시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중을 어디서 쓰냐면 정치권에서 중도 뭐 한때 써요. 근데 이 시중이라는 말이 단순히 중간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순간에서 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적절한 최선의 답을 얻어내는 그런 포지셔닝이 바로 네. 시중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부터 쭉 상황들, 그러니까 이번 엘리엇에서 어떤 정조준해서 이 중재재판부에게 그렇지. 얻어내는 그런 이 법리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굉장히 유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변호사들이나 혹은 이런 국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못 깨달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구나. 굉장히 유연하게 네. 그런 어떤 협정들을 네, 발견해내는 네, 거. 네. 이게 바로 시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능함이다. 유능한 것은 변화 속에서 어떤 흐름을 빨리 캐치해갖고 어느 쪽을 지금 공략하느냐, 이게 저는 유능함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직자들이 대개는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이건 이 정도만 내주면 돼 하고 늘 되풀이돼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유연하게 이거 어느 쪽을 공략하느냐, 어느 쪽을 찾아내느냐 하는 어떤 유연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법원을 움직이는 주요 국가들의 대한민국 승소해야 그들도 유리하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는데 사실 저는 좀 약간 감탄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굉장히 정세의 흐름과 세대결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시중이 정확히 무슨 뜻이라고요? 이런 데 배워서 다른 데 가서 써먹어야지. 시중을 보통 정치권에서 중도로 써요. 중도, 그러니까 정 가운데다. 안철수가 처음에 극중주의를 갖고 나왔어요. 그때 가운데 중도에 딱 있겠다. 극중 아주 극하게 중간에 있겠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저 옛날에 유해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주 열심히 안 하고 싶다랑 똑같은 말이다. 그게 말이 되니? 극자와 극우는 있을지라도 극중이라는 게 말이 되니? 그런데 이거를 시중으로 다시 해석을 했고, 시중이란 게 바로 극중이라고 지금 중도 쪽에서는 해석을 해요. 가운데 딱 있어야 돼. 저쪽도 안 가고 저쪽도 안 가야 돼. 이게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중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모든 게 막 변화하잖아. 극좌, 극우, 극중은 포지션이 딱 있어갖고 너 싫어 이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하잖아요. 진보냐 보수냐도 사실은 예전에 아주 판가름이 됐는데 그거를 하는 척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내가 안보는 보수야. 근데 경제는 진보야.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권익이 더 필요해. 하지만 안보는 굉장히 중요해. 북한 안 돼. 이거는 옛날 같으면 이건 진보냐 좌파냐 어렵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바뀌고 있다고, 변화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시중이란 건 뭐냐면 어느 쪽에 딱 가서 포지셔닝 박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유연하게 그 상황에서 그 상황 윤리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한, 가장 적절한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파도 타기 같은 거거든요. 늘 그렇지, 파도가 그렇지. 몰아치고 항상 어디로 휩쓸릴지 모르는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철수처럼 뻣뻣하게 서서 있으면은 이재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는 바람을 탈 줄도 알아야 되고 흔들리는 파도에서 왔다 갔다 몸을 유연하게 움직여야 이 파도를 타고 넘으면서 앞으로 전진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중을 말씀하신 게 딱 그걸로 보이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보면 어떤 그것을 행사할 때 보면은 국내법을 위반했으니까 삼성은 기소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엇하고는 싸운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극중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넌 누구야 이렇게 그러네. 극자나 극우는 이해를 못하지만
유연하게 바람의 흐름을 타고 파도를 탈 수 아는 사람은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적절한 장소를 아는 것 같아요. 혹시 빨장 보시는 기자님들 있으면 또 부탁드리는데 엘리엇 소송 관련해서 저 여러 기사를 봤지만 송곳 법리라는 단어를 쓰는 기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 관련한 기사 또 쓰실 일이 있으면 이 송곳 법리 이종근 평론가님이 만들어낸 지금 워딩이 이거 조어거든요. 그거 좀 갖다 써 주십시오. 네. 그 다음 말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민시라는 말이에요. 고민시 요즘 인기 많지. 왜 고민시 이쁘잖아요. 네. 이게 저기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네. 바로 천시는 자민시다 이 뜻이에요. 하늘을 보는 것은 백성을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좀 더 나가 보면 뭐냐면 백성의 눈으로 천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을 봐야 된다. 이건 두 글자로 뭐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상식이에요. 그러네요. 상식으로 바라봐야 된다. 상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상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차적인 문제들, 절차적으로 뭐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상황은 상식이 아니거든요. 네. 상식이란 건 모두 다 절차적 정당성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까지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론스타 취소 판결문, 그러니까 론스타 쪽의 재판부가 네. 얘기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낸 것은 뭐야? 국민연금이잖아요.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다라는 건 한동훈 전 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논리로 지금 소송을 네. 건 거거든요. 네. 그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상식적인 것이 무엇이냐?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 또는 가장 우리 당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낸 것. 그것이 바로 이 논리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통한 건 뭐야? 상식이니까. 아, 그래, 그건 맞다. 라고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게. 저는 그 논리 있잖아요. 이 논리도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그 공감은 내가 공감하는데 바로 영국 재판부도 공감을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건 뭐야? 아, 상식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혈구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혈구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이 혈구지도가 뭐냐면은 나의 마음을 잣대로 삼아 타인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 도가 혈구지도인데 네. 이번 거 보세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무슨 변론을 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아 예. 거기에 특별 또 팀을 만들고 그 특별 팀과 같이 예를 들어서 수사 검사 시절부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뭘 했어요? 국가 소송 수행 체계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개인의 어떤 승리 이전에 이런 전문가들과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적 승리였다. 근데 그 조직을 만들어내는 유능함,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누가 장관이 됐든지 간에 그 시스템으로 사실 끝까지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력. 이게 바로 나만 알고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그걸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유능함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보수는 시스템을 잘 그렇죠. 구축하는 거가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보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보수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 네. 라는 말이 유능한 거거든요. 그 유능함이 바로 이런 결과 우리나라엔 진보 정당 두 개가 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는 계속 정당. 사건만 치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게요. 리드 결론은 결단의 3요소. 명확한 판단,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있어야 송곳법리로 의혹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강인한 의지. 그러니까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세 번째가 신속한 실행. 자, 마지막 결단력. 결단력은 간단하게 끝낼게요. 정말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결단을 했는지. 맞아요. 이 위기의 순간 정말 인용률 3%, 인용률 뭐 1. 몇 %. 그렇게 사실은 그 인용률이 적고 이쪽에서는 온갖 욕을 다 하는데 해냈잖아요. 셈법의 문제,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 게 아니라 법치주의라는 본질에 집중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비난이 두려워 명백히 잘못된 판정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배인. 야 진짜 멋지다. 와 멋있다. 저는 이 논어에 이 말이 그야말로
한동훈 대표를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자부록이라는 거를 조금 길게 얘기하면 지자부록, 인자부로, 용자불구인데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자부로는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지자부록, 인자불구, 인자부루, 용자불구의 논언에 나온 얘기인데 저는 흔들리지 아니함이 바로 지자부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노노맹자가 재밌네요. 재밌네. 들을만하네. 누가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는 아, 그런가? 들을만하고 어떤 이야기는 도저히 못 듣겠고 맞아. 그래요. 나 노노 옛날에 유튜브 강의 유튜브 듣고 진짜 못 듣겠더라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진짜 이번에 엘리엇과 그다음에 론스타는 우리 그 한동훈 대표의 대표적인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안에 저도, 엄청나게 많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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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 있어, 진정성이 있고 그 태도가 있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다른 거보다 이 사람은 그때 정치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국민들한테 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 하나하나가 진정성 있게 말을 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건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행동으로 맞아요. 옮겼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이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다. 거기에 철학적 기반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사건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워딩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번에 했어요. 아, 진짜? 이번에? 별거 아닌데 저 대한민국 정부라는 6글자를 듣고 어떨 때 저는 가슴이 물컥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막 역겨워서 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보는 대한민국 정부는 참 가슴을 웅장하게 하네요. 왜 유진 쌤이 이거를 가슴 벅차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못 깨달았어요. 이거 그냥 그렇게 맞아요. 가는구나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깨닫게 해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것 공직자는 국민의 돈 한 1원이라도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공직자한테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앙심으로 살았구나. 근데 이번에 네. 무앙심이어서는 안 된다. 재산을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유앙심하라라고 일깨워준 사건이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동훈 대표의 사건들, 지나온 그 행적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니까 뿌듯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비난을 뚫는 강단. 그건 우리 이해하죠. 알고 있죠. 그리고 예. 본질을 깨뚫는 지혜. 아, 정말 이것도, 예. 정말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는 책임감. 마지막 조직을 이끌면서 이건 끝까지 해보자라고 독려하고 끝까지 하는 어떤 책임감을 보여줬다. 이 세 가지가 공직자가 정말 가져야 되는 리더십의 세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워딩 속에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죽을 만들 거야, 밥을 만들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사정욱? 그냥 그거들 다 그래. 걔네들은 죽인지 밥인지가 중요한 거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겠다. 어떠한 비난을 뚫고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맛있는 식량을 대접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못 이해해.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아까도 좌파들이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는 피 같은 세금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세금 낼 때만 되면 나는 7월, 8월, 9월 이 시기만 되면 아주 머리가 아파. 왜냐하면 그때 세금들이 막 밀려오거든요. 진짜 그때를 위해서 조금을 부어야 되나 이럴 정도야. 그렇게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세금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더라도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본질을 뚫어가면서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 이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 서문시장에서 그 말의 무게감과 깊이와 결단을 이해를 못해. 근데 나는 그 말이 정말 지금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것들 확 죽밥을 날려버릴까.